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얼마 전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의 차세대 기술인 3D 적층 D램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위로 적층하는 형태의 새로운 트랜지스터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3D 구조는 이미 낸드 플래시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구조이죠. 전하를 저장하는 반도체 셀 여러 층을 적층하고 적층된 각 셀들을 TSV라고 하는 관통 전극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바로 낸드 플래시의 칩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이죠. 또한 이러한 적층 구조들은 고대역폭 D램인 HBM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HBM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역 메모리예요. 고성능의 D램을 층층이 적층을 하고 이를 TSV 전극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다이로 만든 서버용 메모리 칩이에요. 이 HBM은 적층을 하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풀리는 버전은 아니에요. 서버용 반도체라는 겁니다. 소비자향의 PC에 탑재되는 D램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단층 구조의 DDR이 탑재되고 있어요. 적층형 구조가 소비자 D램 시장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서버의 역할 못지않게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하는 이 소비자용 디바이스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이 PC 상품을 고를 때 이제는 CPU나 GPU 사양 못지않게 램이나 SSD 등 메모리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향 시장에서 메모리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해요. 현재 소비자용 PC에 탑재되는 DDR5 D램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소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트랜지스터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BL 레이어, 마지막으로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커패시터 레이어, 이렇게 대략 3층 정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일 D램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다이 안에 집적을 시키는가가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척도였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어요. 이렇게 소스, 드레인, 게이트로 이루어진 트랜지스터층,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BL층,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이 D램 트랜지스터를 횡으로 배치해서 한정된 면적의 다이에 최대한 많이 우겨 넣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동향이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화두는 어떻게 하면 D램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한정된 다이 안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었어요. 현재 D램의 공정 선폭은 삼성전자가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2나노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나노 DDR5 D램 개발에 성공을 했음을 삼성전자가 밝혔고요. 또한 2023년 5월 19일 12나노 DDR5 D램의 양산을 공식화함으로써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12나노 D램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12나노 D램의 등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0나노 안쪽에 최선단 공정을 활용하는 D램이 출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선폭이 줄어들게 되면 반도체의 면적 자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버 못지않게 디바이스의 성능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는 현 시대의 흐름상 반도체의 크기를 줄이는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한정된 면적의 디바이스 크기 안에 최대한 많은 칩들을 집적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한정된 면적의 메인보드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반도체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반도체 크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성능이 얼마만큼 다채롭게 구현되느냐가 결정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D램의 선폭이 줄어들고 칩의 면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문제예요. 아무리 선폭을 미세화시키더라도 성능 향상의 폭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을 담당하는 이 D램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화를 잡아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이 커패시터에서 전류가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커패시터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각 셀 간의 데이터 간섭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D램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데이터 보존 능력에 대한 심대한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선폭 미세화를 통해서 커패시터를 최대한 많이 집적함을 통해 D램의 성능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D램의 미세 공정이 12나노를 지나 이제 10나노 안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 초입의 상황에서 선폭 미세화를 통한 D램 성능의 향상이 어느 정도는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어요. 즉 이제는 D램도 트랜지스터 구조를 변경함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GAA가 삼성전자에 의해 대두가 되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는 적층 구조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제기되는 이 3D D램은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대작업이에요. D램을 3D로 적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시도하는 트랜지스터 구조는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삼성전자 등이 주도하는 기립형 커패시터를 옆으로 눕히는 방식의 적층 구조가 그 한 방향이고요. 또한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는 현생 이 기립형 커패시터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층을 하는 구조가 또 다른 방향이에요. 어느 구조가 더 효율적인지는 실제 제품이 나와야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재 3D 구조 D램의 연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존재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일까요? 하이닉스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론이 3D D램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23년 현재 약 30개가량의 3D 적층 구조의 D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15개 이하, 하이닉스의 10개 이하에 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EUV를 통해서 집적도 향상에 힘을 썼다면 마이크론은 굳이 EUV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3D 적층 D램의 연구에 매진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메모리 적층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용 메모리에 이어서 소비자용 메모리에서도 적층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유는 AI의 활성화로 인해서 서버 못지않게 디바이스의 AI 연산 능력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용 디바이스에서도 고성능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점점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D램의 구조가 현재처럼 단층을 고수할 경우 다이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될 텐데 디바이스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마더보드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즉 한정된 면적의 메인보드에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면적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PC보다 들고 다니는 휴대용 디바이스의 활용성이 점점 증대되면서 좀 더 적은 면적의 마더보드에 고성능의 메모리를 탑재해야 되는 난이도 높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휴대용 디바이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반도체를 탑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휴대용이라는 특성상 좀 더 콤팩트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면적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반도체의 면적은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면적의 한계와 성능 향상의 요구는 반도체 기업이 적층에 진심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동향을 이끄는 거대한 트렌드는 생성형 AI예요. 생성형 AI 모델은 초대 규모 AI입니다.
지금까지의 현생 AI하고는 연산량 자체가 달라요.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주는 수준의 기존 AI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연산량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버도 디바이스도 엄청난 성능 향상에 압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에요. 지금은 생성형 AI가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3D D램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3년에서 4년 뒤가 되면 그야말로 생성형 AI 시장이 폭발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죠.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확산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메모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서 기업들이 메모리의 3D 적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